공동체 특성에 따라 달랐겠지만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나 그들이 품고 있던 미래 전망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패스트가 단지 5년으로 끝난 것이 아닌 그 이후로도 불규칙한 간격을 두고 다양한 양상을 띠며 재발을 했고, 중세 유럽이 패스트의 충격을 흡수하는데 100년에서 13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이 이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이러한 패스트에 대해서 사람들의 대응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교에 의지하는 것으로 채찍질의 고행, 집단 자살 등 극단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오히려 병의 전파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유대인이 우물에 독약을 풀었다고 생각해 유대인을 처형하며 악마의 소행이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반면에 비이성적인 모습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격리시키고 환자가 사용한 물건을 불태우는 등의 방역 조치를 취하였으며, 시체 운반이들처럼 환자와 노출되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일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감염을 줄이기 위해 환자를 격리해 감옥하는 방식을 생각해냈으며, 나중에는 40일간의 격리가 표준이 되었습니다. 특유의 경직성에 사로잡혀 있던 교회와는 달리 이탈리아와 같은 도시 정부는 파괴적인 전염병에 도전해 신속히 대처하였습니다. 그들은 역병이 발생하면 사망자를 매장하고 식량 공급을 확보하며 의사를 고용하는 등의 공적, 사적 행동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패스트가 초래한 결과는 크게 경제적 효과와 사회 문화적 효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로는 인구 감소기에 들어서 있던 유럽의 인구가 더욱 감소되었다는 것이며, 이러한 결과 노동력의 감소 및 경작지가 감소됨에 따라 영주 수입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영주는 더 많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경장하는 농노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영주의 권한은 약화되었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는 우선 합리주의적 신학에 대한 믿음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전통적 의식이나 관리 능력만으로는 패스트라는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짐에 따라 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감돌았다는 것입니다. 신의 은총이 베풀어진다는 가르침은 치명적인 감염과 돌발적인 죽음이 난무하는 종잡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아무런 심리적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반교권주의가 유럽 그리스도교에서 새삼스러운 현상은 아니었지만 1356년 이후로 공공연히 확산되어 훗날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14세기부터 유럽을 휩쓸었던 패스트는 비단 유럽만이 아닌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휩쓴 세계적 대재앙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대처 방법과 비교하여 지금은 확실히 진보되었지만 현재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몇몇 사례도 있었습니다. 종교 단체, 집단 감염 등 오늘날 2020년 대한민국의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650년 전 전염병은 한낱 가십거리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우리도 경제적, 사회문화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다음에 뵙겠습니다.